8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드루킹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 출범 41일 만에 소환인데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 성과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특검 출석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양측의 공방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이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표정은 지지자들의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로웠습니다. 특검 조사에 앞서 김 지사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는 허익범 특검과 따로 티타임을 갖지 않고 바로 9층 영상 녹화 조사실로 직행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과의 관계입니다. 단순 지지자 정도 관계가 아니라 정책 자문까지 주고받는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반면 선거 당시 접촉한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관계라는 게 김 지사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관하는 등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공모해 실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풀운동을 한다고 해서 단순 격려 취지의 발언을 한 바는 있지만 댓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드루킹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게 김경수 지사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 대해 물어볼 것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일 김 지사의 도지사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현역 도지사인 만큼 여러 번 부르기가 쉽지 않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오늘 조사는 밤늦게나 끝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몽모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 와해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삼성은 노조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몽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와해 공작은 인정하십니까? 무관공직이라고 보고 하셨나요?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불법 사찰과 탈퇴 종용, 노조 활동은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 폐업과 죄취업 방해 등 노조 파괴 공작이 모두 목 전 전무의 총괄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과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이 단순히 삼성전자 서비스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모회사인 삼성전자, 나아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목 전무 구속 수사를 통해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등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 수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은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재판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시점입니다. 이런저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와 함께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선언도 아울러 내놓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 같은 발표는 노조 와해 공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삼성전자 서비스에만 해당할 뿐 다른 사업장엔 여전히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게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에 걸친 전방위적인 노조 파괴 행태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조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노조 탄압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활동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삼성그룹은 옛날부터 60년대부터 노조에 있었어요. 다들 저기 잘 모르시고 자꾸 무노조라고 하시잖아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보장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과연 삼성이 그런 곳이냐고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이제 노조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노조 활동을 보장하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노조에 대한 호불호나 필요 논쟁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노조 파괴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목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0시 5분쯤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로 구속 562일 만에 석방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기춘 전 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 시민이 말 그대로 차량을 부술기세로 구치소에서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 앞 보닛을 밟고 올라갑니다. 김기춘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하며 김 전 실장의 귀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상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이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요청에도 구속 연장 대신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기춘 전 실장이 모습을 보이자 서울 동부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석방 반대 시민단체, 석방 찬성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방 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기춘을 다시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김기춘 이 개 XX야 같은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차량에 물병이 날아드는가 하면 주먹과 발로 차를 두드려 유리창에 금이 가기도 했고 차량 여기저기가 패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이 인정됐는데 한마디 해달라,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공직자 사명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소홀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제1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등 정권 보위를 위한 간첩 조작 사건, 법무장관으로 있던 지난 1991년 김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공안 조작 몰이 사건,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정권 연장을 위해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 조장까지도 불사한 초원 복국집 사건 등등 김기춘 전 실장이 그동안 살면서 성실히 수행한 직무들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에게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사건 보고 조작 등도 그런 거였을 겁니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애국심을 갖고 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것을 되풀이했다. 지난 30년간 모든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제 말이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한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수기 기사들에 대한 청원아이스의 정수기 강제 판매 할당 갑질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저희가 몇 번 보도해드리긴 했는데 정수기 강제 할당,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청원아이스 네. 유명한 정수기 업체인데 정수기 네. 기사들에게 정수기 판매 목표량을 두고 강제 할당했다 이런 것인데요. 네. 그래서 목표 달성 압박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먼저 자기가 결제하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뭐 판매 저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자기 카드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결제한 기사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뭐 정수기 기사들 사이에서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네. 흔히 그냥 사원 판매라고 하는 행위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네.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직원한테 가서 팔아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당한 부당한 사내 판매에 해당합니다. 네. 청호 나이스 측은 뭐 5월인가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나이스 엔지니어링 여기다가 기사들을 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렇게 판매를 강요한 일은 자신들과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계열사 뭐 어떤 종류의 계열사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계열사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하는 것도 그 사내 판매, 사원 판매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계열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적절한 반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호 나이스는 속된 말로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가요? 글쎄요. 개인 사업자 일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도 법률방송의 그 인터뷰 내용하고 네, 네. 보도를 좀 봤는데 네. 크게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수기 기사님들께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 네. 보다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런 그냥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 기사들이 어쨌든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회사든 뭐든 어쨌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계속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정의에서 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열회사인데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뭐 네. 반론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반론 같습니다. 사원 판매 같은 경우는 뭐 고발이 있거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저 공정거래법에 처벌 네.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시민을 불러서 조사해서 사원 판매로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무튼 그게 뭐가 됐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뭐 갑질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성범죄 관련한 판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바닷속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하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가이드에 대한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판결은 바닷속 성추행 판결입니다. 19살 고모 씨는 지난 2017년 4월 2일 오후 3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마친 피해 여성이 고 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지인들에게 알렸고 그날 저녁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증세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력 조절 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고 씨의 준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력 조절 장치 밸브 위치상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딱히 뭐 더 언급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바닷속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에 대한 추행, 징역 실형갑니다. 호기심이든 뭐든 애초 해볼 생각 자체를 말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소송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기록을 재판부보다 미리 받아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경찰이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 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자본시장법, 자금세탁 방지 제도 등 5개 과목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의무 연수교육 과정으로 승인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8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